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이쯤 되면 가을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가을 하면은 예전에는 책이 떠오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막 취미란에 저의 취미는 독서예요. 막 이렇게 쓰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맛집 투어인가요? 맛집? 그래도 가을이니 많지 뭐 책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작가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가.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인데 또 의외로 잘 모르는 작가.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이며 그 생각이 도대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는지 이런 것을 오늘 짧게나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 참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작가의 사상과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뭐냐고요?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조금 크게 했어요. 네,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작품을 썼네요. 또 그 다음에 요 작품은 여기로 끌어왔어요. 어,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요 작품은 여기로 끌어와 봤거든요. 예, 우주전쟁이에요. 투명인간, 타임머신, 우주전쟁과 같은 작품을 쓴 사람. 아니 도대체 몇 년대 사람이길래 예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1900년대 초반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명인간, 타임머신, 우주전쟁과 같은 작품을 썼다. 와, 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다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H.G. 웰스입니다. H.G. 웰스라는 사람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오늘의 위기는, 오늘 우리의 위기는 내일의 이야기거리다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H.G. 웰스입니다. 당연히 영국 사람이고요. 예, 예. 벌써 생김새가 영국적이지 않아요? 평생 약 한 100여 권의 책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여 권. 100여 권 가지고, 네, 맞아요. 100여 권 가지고 타산 정약용은 500여 권을 썼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조족지열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한 권도 못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내놓은 책마다 거의 히트작이 됐으니까요. 이 사람의 사상이 도대체 뭐였을까? 예, 이 사람의 사상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던 시기는 어떤 사회적 배경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것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 있었으니까. H.G. 웰스의 사상은요, 함께 사는 거였어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강자와 약자가 어울려 사랑하며 함께 사는 거. 예, 그걸 작품화했던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H.G. 웰스가 살던 시기는 어떤 사회였을까? 어떤 시기였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가 있었고요. 이 제국주의가 충돌하던 시기였어요. 제국주의가 횡포를 부렸고 그 제국주의가 충돌하던 시기, 바로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국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제국주의를 경제용어로 바꾸면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랑 연관이 굉장히 깊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고,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잠시나마 제국을 선포하기도 했었고, 대한제국이요. 그렇다면 그 제국주의의 출발이 뭐냐? 일단은 제국주의의 출발은 민족주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민족주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예, 그거는 유럽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유럽의 중세 이후의 유럽 사회는 캐토릭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어요. 근데 각 지역마다 예, 이게 뿌리가 다른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 각 지역마다 짱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종교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하지. 내가 이 지역의 짱이면 내가 지배하면 안 되나? 예,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각 지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교황에게 덤비했던 거예요. 덤빈 거. 그건 덤빌 때는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자기 배후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것이 바로 지역 중심으로, 피부색 중심으로, 예, 언어 중심으로, 문화, 풍습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민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부터 나온 것, 즉 왕들이 교황과 싸울 때 갖고 나왔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민족주의였어요. 민족주의에 자본주의가 더해지는 것, 이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본래는 민족주의하고 자본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가 미는 것은 뭐예요? 왕이었거든요. 자본주의가 미는 것은 시민이잖아요. 시민과 왕은 싸워요. 이걸 갖다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시민들의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 시민 중심으로 한 자본이 민족주의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경제를 독점한다, 자본을 독점한다 해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걸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독점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사상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화잖아요. 평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뭐한다? 평등하다. 예, 바로 이건데 독점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제국주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고리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리 끊는데 첫 출발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 뭐예요? 강자가 다 먹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예. 그러고 있다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야, 여기서 족쇄가 풀리고 난 뒤에 영국은요,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제국화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아무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팽창되어지는 그 시기에 H.G. 웰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가져올 미래는 어떨 것 같냐? 독점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가 갖고 올 미래를 우리는 유토피아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유토피아의 세상일까? 아닐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지 않고 잡아먹는다면 언젠가는 잡아먹히는 날도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젠가는 잡아먹히는 날도 온다. 그래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H.G. 웰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써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세 가지. 오늘 다루게 될,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세 가지. 타임머신, 우주전쟁, 투명인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웰스의 첫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웰스는 사이언스 픽션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웰스 이전에 사이언스 픽션 작가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질 베른입니다. 질 베른의 작품 아세요? 우리 다 읽었어요.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또는 해저 이말리 뭐 이런 것들이요. 글을 계승한 사람이 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쓴 작품이 1895년 방금 보여드렸던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입니다. 타임머신. 그러면 도대체 타임머신은 기억나세요 혹시? 그리고 참고로 이 웰스의 작품들이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세계 다 영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화로 만들어진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영화. 저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진 지는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시간여행에 대한 상상이라. 아마 그 출발이 웰스입니다. 웰스. 제가 이 수업을 아이들과 할 때면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래? 과거와 미래 중 네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니? 라고 물으면요. 애들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고 할 것 같으세요? 예, 대부분 다 과거로 간대요. 간혹 뜬금없이 미래로 간다는 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과거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여행은 미래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미래로 가는 순간 큰일을 겪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미래로 간다면 그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상이어야 돼요. 즉 파괴된 인류, 파괴된 미래. 그래서 이 타임머신이라는 작품도 인류의 파괴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이다. 디스토피아의 세상이니까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도 발전된 사회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가는 순간 뭐예요? 원시인이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실감 못하는 걸 이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전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원시인이 즉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이 우리 사회에 딱 나왔다. 그러면 너는 그를 떠받들래? 아니면 실험실에 가둬놓고 실험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렇구나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때문에 미래 사회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왜 과거로 가면 될까요? 과거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간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죠. 모든 걸 다 하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과거로 가겠대. 현명한 놈들. 자, 근데 우리 영화가 있었죠. 타임머신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Back to the Future라고 아세요? Back to the Future? 이 Back to the Future.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저도 이거 알고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Back to the Future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는 이야기예요? 다 과거로 가는 이야기예요. 요신 혹시 기억나세요? 얘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얘가 자기 아들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훈훈한 마음을 품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 이게 백투더 퓨처인데 대부분 이게 내용이 다 어디로 가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백투더 패스트에 맞잖아요. 백투더 퓨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책 제목은 백투더 퓨처일까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이걸 제작한 사람도 타임머신은 어디가 기본이다. 과거가 기본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다는 얘기. 그 현재가 미래잖아요. 과거에서 봤을 때 현재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백투더 퓨처입니다. 어쨌든 타임머신을 통해서 H.G. 웰스는 얘기한 거예요. 미래 사회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인류는 디스토피아다. 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이 이겁니다. 다음 작품이 1897년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작품의 제목이 바로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그래서 또 역시나 이 작품을 공부할 때면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묻죠. 대부분 다 나쁜 일 한대요. 이거는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들이죠. 솔직하게 자기 표현 못하는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그중에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여행 가장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여행하겠대요. 예. 그래서 아니 왜 북한 여행을 투명인간이 돼서 하니? 예. 그냥 돈 벌어서 가. 또는 뭐 은행을 턴다든가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거. 왜? 나는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지 못한다.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카메라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CCTV가 없는 세상. 거기에서는 온갖 나쁜 짓 벌어지잖아요. 근데 CCTV 있는 데 무슨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명인간의 단점은 뭘까요? 투명인간은 단점이 없나요?
또 아이들과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투명 인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투명 인간의 첫 번째 단점이 몸만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몸만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 걸친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붙여지는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만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옷을 왜 입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핏을 위해서, 패션을 위해서. 아, 이건 첫 번째가 보장이 됐을 때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나를 보호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열대우림 지역이 아닌 이상 겨울이 온다든가 가을 우리가 겨울에 옷 왜 입어요? 추워서 입는 거잖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한겨울이 됐는데 투명해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순간 나의 정체가 드러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보호할 수 신발을 못 신은 맨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단점은 투명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투명 인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투명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약간 과학적이에요. 뭐냐면 투명해지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보냐면 우리가 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건 빛 때문이잖아요. 그죠? 빛 때문이에요. 근데 내 몸이 투명해졌다는 건 뭐예요? 빛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빛을 감지해 가지고 인식하는 기관이 눈인데 망막이 빛을 그냥 통과해 버리네. 그러면 내가 인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투명 인간은 물론 H.G. 웰스는 이걸 간과했어요. 간과해가지고 소설이니까 썼는데 어쨌든 앞을 보죠. 그러면 앞도 못 보는데 투명의 인간이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예.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가 됐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는 삶, 이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맞아 죽어요, 얘. 맞아 죽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전쟁. 딱 1년 뒤에 쓴 작품이에요. 1898년에. 도대체 이 우주전쟁은 무엇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것일까? 강력한 힘을 가진 우주인들이 지구에 나타난 거예요. 인류 문명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그리고 인류를 쓸어버립니다. 인류는 대항해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괴멸되고 말아요. 무엇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 만약에 선진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와서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류로부터 얻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즉 외계 문명과 같이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주의가 인류에게 억압된 힘을, 즉 힘으로 억압해 나가는 존재로 군림한다면 언젠가 바로 우주인처럼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상은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요?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달라도, 종이 달라도.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끼리끼리는 같이 살려고 해. 가족끼리 얼마나 사랑이 크다고요. 근데 인간은요, 가족을 넘어. 지금 현재 그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뭐요? 인간은 펫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자,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도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구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우리 내 사람이 아니고 자 강아지가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아니요.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고 반면에 또 하나는 뭘까요? 힘을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생각하는 것이 감정의 사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의 사치. 자, 감정의 사치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여자 철학자예요. 이분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감정의 사치다. 감정의 사치다. 합리성이 지배하던 시대에, H.G. 웰스의 시대는 합리성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합리성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그 무엇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박수받는 그 시기에, 강자 중심의 사회에 H.G. 웰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정의 사치를 부려야 한다. 감정의 사치.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인간만. 그 속에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을 던지기 위해서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